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5년 양사가 합계하여 황정욱을 방면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정하니 답하였다. 황정욱의 일이 따를 만한 일이라면 이처럼 번잡하게 해야 할 일도 겨룰 일이 없는 때에 이 일로 고민하고 있겠는가? 실로 선왕조의 공이 있었던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리에 방면하여 그대로 목숨을 다하게 하는 것은 국가 체면으로 보아도 합당하니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연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4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유성룡이 사도 도 제찰사로 경기의 각고우를 순시하고 입경하여 복명하였다.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묘시 정각의 상이 별전에 나아갔다. 영사 김응남, 특징관 이증, 동지사 노직, 특징관 이충원, 참창관 윤단무, 우준민, 장령 유몽인, 헌납 이필령, 검토관 정호, 가주서 최충원, 기사관 이유홍, 허균이 입시하였다. 상이 주역을 강했는데 관괴의 서괴로부터 시작하여 위관야까지 하였다. 참창관 윤단무가 중후하고 엄격했으며 부박한 의논에 동요되지 않았다. 아래기를 모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려고 손을 씻기 전까지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지녔다가 이제 제사를 올린 뒤에는 성의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위 사람에 있는 사람이 거동을 바르게 하기를 처음 손을 씻을 때처럼 한다면 아랫사람들이 모두 그 성의를 다하여 엄숙하게 우러러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째 제사를 가지고 말을 했을까? 이는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 수가 없다 하자 정혹이 근후하고 성실하며 팔개의 기풍이 거의 실추되지 않았다. 아래기를 임금의 시청 언동은 천하의 법도가 되어 들것만큼이라도 스스로 가배할 수 없으니 마치 제사 지내기 전 그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인이 하는 일은 하늘의 사시와 같아서 그 교화는 자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히 아랫사람들이 보고 감동하니 말을 하지 않더라도 믿게 되고 하는 일 없이 그대로 두어도 교화되는데 하필 신에게 가탁한 뒤에 전달되겠는가? 송나라의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가탁하여 자기 임금에게 아랫일이 있다 하니 윤단무가 아뢰기를 왕 흠약이 천수를 지을 때의 일입니다 하고 정혹은 아뢰기를 그러므로 손석이 하늘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였는데 대개 흠약의 말을 꺾는 말이었습니다. 어찌 지극히 신령한 하늘을 가탁하여 천신이 하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장령 유몽인 헌납 이 비령이 아뢰기를 신들이 황정욱의 죄상을 논계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전하께서 아득히 못 들은 척 하십니다. 황정욱의 죄상은 상께서도 한없이 흉악하다는 사실을 밝게 아시면서 매양 혼구의 신하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는 임금과 나라를 저버리고 원수인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었으니 스스로 훈구로서의 의리를 끊은 것인 만큼 하늘에 계신 조종의 연령들께서도 주멸하리 하실 것입니다. 하찮은 공은 체록할 것이 없습니다. 대의가 이미 없어졌으며 삼강이 무너졌으니 오늘날 형벌의 도를 잃었을 뿐 아니라 후세 만대에 반드시 한없이 비평을 받을 것입니다. 목을 자르지 않고 안치하여 목숨을 마치게 하는 것도 그 죄악에 비하면 실로 너그러운 언전인데 어찌 감히 일개 여인의 호소에 의해 완전히 석방하여
전리에서 노후를 마치기를 아무 죄 없는 자처럼 하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론은 오래될수록 더욱 울분해하니 속히 공론을 따르시어 그 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단무가 아뢰기를 황정욱의 죄상은 양사에서만 논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국의 공론입니다. 천지간에 목숨을 부지하여 지금까지 안치된 것도 혹 곧 국가가 훈구를 대하는 도리에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어찌 반드시 전리로 되돌려 보낸 뒤에라야 훈구를 대우하는 채무를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하고 이 비령은 아뢰기를 산께서는 매양 연로하여 곧 죽으려 한다고 하교하시나 진실로 무거운 죄를 졌다면 비록 이미 죽었더라도 일으켜 주멸해야 할 터인데 어찌 죽게 되었다 하여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따를만 하다면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이미 죄를 입었고 목숨이 또한 다 하려하니 어찌 너무 심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비령이 아뢰기를 난리 이후에 무가로 사람을 많이 뽑아 적지 않은데 출신자가 간혹 자기 이름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이들로 수령을 삼거나 백관으로 삼으면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강경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 것은 그 본의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려는 과거에 강경을 시행하게 하소서. 문자를 하는 인재를 뽑아 관직을 맡겨 쓴다면 국가에서 과거를 설치한 본의가 헛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옳다. 다만 비상시국에 무용이 있는 인물을 읽게 될까 두렵다. 해주로 하여금 의논해서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비령이 아뢰기를 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임진년 이전에 산실된 것은 말할 것도 못되지만 그 뒤의 역사 기록 역시 정리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중국군이 평양을 회복한 일은 막대한 공적인데도 또한 민멸되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도 일찍이 사관의 직임에 있으면서 그 당시 사관을 추구하기를 청하여 승전을 받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관이 외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혹은 외방에 있기도 하며 직임 또한 각각의 업무가 있어 지금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그 당시의 사관들을 춘추관에 모아 수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영사 김응남은 아뢰기를 사실은 논한다. 넓은 도량은 하예와 같고 굳은 지조는 높은 산하가 같으니 그는 나라의 주석이라 할 만하다. 집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었으며 자신의 몸가짐은 청렴하고 검소하였다. 갖추어 기록할 겨를이 없으므로 단지 그 중요한 점만 들었다. 그가 말하기를 서경의 승첩은 비단 역사책에 그 기록을 영광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뿐만 아니라 도로에 새겨 만세토록 알려야 하니 속히 수정함이 진실로 옳습니다. 하고 참찬관 우준미는 이를 볼 때 잘 살피기는 하나 대본이 바르지 않다. 아뢰기를 시는 예방이 되어 임진 이후의 일기를 6월과 7월 이외에는 모두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사와 감사는 보지 못하였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근래에는 사책을 보지 못하고 당상간만이 보았기 때문에 전혀 들어 알지 못합니다. 하고 윤단무는 아뢰기를 일기의 포평은 그때그때 써서 드리는데 임진년과 계사년간엔 포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유몽인이 아뢰기를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려있는데 수령으로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평상시라면 그만이지만 난리 때는 더욱 사람을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 본도에서 군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의뢰 그 도의 수령을 제수하는데 그 사람이 비록 한때의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혹 식견이 없거나 그를 모르므로 인업에 제수되고 나면 일도만 그를 가벼이 취급할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업신여겨서 호령 또한 시행되지 않고 백성들만 침탈하니 그 패단이 작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제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수령에 합당한 자라면 세수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다. 합당한지의 여부를 헤아려 사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이 비령이 아래기를 국가에서 봉화를 설치하는 데는 목적이 있고 병법에도 봉수화, 적후를 신중히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큰 적이 바다를 건너왔는데 봉화는 전과 같이 위급을 알리는 일이 없으니 만일 위급한 일이 있어도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래 모든 일이 해이한데 봉수가 더욱 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봉수의 폐단은 경장하기가 쉽지 않다. 비록 봉수의 사졸에게 군령을 시행한다 해도 일이 되지가 않아. 내 생각에 매양 혁파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하였다. 모든 봉대가 산정에 있기 때문에 운무와 분별할 수 없는 것이지 봉율이 태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였다. 김흥남이 아래기를 계민년 북변 때에도 이와 같았기 때문에 속히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 정승 정육일의 말에 변방의 경보가 있으면 봉화를 올리지 않고 없으면 봉화를 올린다고 했으니 옛날부터 그랬던 것이다. 중국의 봉수 제도는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자 동지 노의직이 제주와 식견이 다 같이 원대하여 난형 난제라고 할 만하였다. 아르기를 중원 변방에는 오리마다 연대 하나가 있는데 혹 2개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직선으로 한 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종행으로 뒤섞어서 설치했기 때문에 마치 바둑돌을 널어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위급한 경보가 있으면 군마가 즉시 함께 출동합니다. 그러므로 봉화가 오르는 것을 병력 출동의 때로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봉수는 전의 제도로 고칠 수 없을까?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출신으로 가서 지키게 하려 해도 봉대가 매우 많으므로 두루 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파발꾼을 세운다면 합당할 듯합니다. 계민년의 신이 병방 승지로 있을 때 빨리 달려가 보고해 보았는데 비록 그렇게 속히 전달하지는 못했으나 봉화보다는 나았습니다. 제주는 지방이 멀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봉화로 위급을 알리면 목사는 때 맞추어 군사를 출동시켜 바다에 나가는데 다만 구름이 끼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화 역시 이와 같이 봉화를 만들 수 있겠는가? 강화는 주위가 제주와 비교하여 어떠한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제주가 조금 큽니다. 하고 노직은 아뢰기를 여주 이하 강가에는 도 채찰사가 작은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 장대를 세워 밤에는 등을 달아 서로 응하게 하고 낮에는 깃발을 올려 서로 보이게 하였는데 급보가 있을 때는 신속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대를 높이 세우면 판별하기 쉬울 것이다. 각 연 안에 몇 개 소나 해놓았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여울의 모래톱이나 산 모퉁이 수풀이 우거진 곳에 서로 바라다 보이는 지역에는 모두 설치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계의 각골 및 산성의 제반 사정은 어떠한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광주의 남한 산성은 주위가 포백척으로 17,400여 척인데 외부는 험난하고 안은 깊숙하며 능선이 매우 길어 갑자기 포위할 수 없습니다. 남쪽은 약간 평지이고 다른 곳은 모두 암석이어서 기어 오르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곳이 바로 온조의 옛 도읍지로서 다른 성에 비하여 더욱 크고 일찍부터 거주민도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터가 있는가? 그 안에는 우물이 있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돌을 다듬어 만들었으나 퇴락한 것이 3분의 2는 되며 남쪽은 험하지 않은데 또 곡성을 쌓았습니다. 가운데는 큰 개울이 있으며 우물은 모두 6개소이고 수답이 거의 16칙이나 되며 좋은 밭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이 있던 자리도 있는가? 성의 역사는 이미 시작했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동문, 남문, 수구문의 3문이 있는데 모두 이미 수리했으나 성은 공사가 매우 거창합니다. 채찰사가 당초 광주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그 군사들을 모아 돌을 운반해 터를 닦으려 하였으나
불이 파종기가 되어 농사를 폐할 염려가 많았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들으니 용진진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 노지게 아뢰기를 전에 있던 곳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바로 변응성이 지키던 곳입니다. 하니 노지게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지금은 허수가 진장입니다. 군량과 병기는 모두 갖추어져 있고 그 군사는 모두 강원, 황해, 평안도 등지의 승려들로서 지금은 반수가 환속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환속한 자가 얼마나 되며 군량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니 노지기 아뢰기를 거의 100여인에 이르는데 화포와 활쏘기에도 모두 숙달되었습니다. 군량은 도 7차사가 어물과 소금을 가지고 곡식을 바꾸어오고 허수는 안흥양에 있을 때에도 둔전에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배로 운반해 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파사승은 기계의 군량이 다 준비되었는가 하니 노지게 아뢰기를 대포와 소통은 황해도로부터 나왔으나 그 나머지 활이나 화살 등도 역시 잠옷 갖추어져 있고 군량은 거의 3,000척에 이릅니다. 단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성에는 수원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순행할 때 성을 지키는 절차 등을 모두 연습시켰는가 하니 노지기에 아뢰기를 웅진, 파사성, 독성에서 모두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틀리지 않던가 하니 노지기에 아뢰기를 비록 경성 도감의 군사 훈련만은 못해도 잠옷 법도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독성의 경고하기는 어떠하든가 하니 노지기에 아뢰기를 들으니 하삼도에는 이렇게 험하고 견고한 성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수원은 인구가 많아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성에도 서운 산성이 있는데 크고 견고합니다. 고을 사람들이 무한 산성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을 쌓아 지키려고 합니다. 다만 대로를 방어하기에 너무 멀고 물자와의 인력이 부족함으로 하지 못합니다. 무한 산성은 독성만은 못합니다. 또 앞에 굽어 볼 수 있는 산이 있는데 방어사 병량걸이 독성 위에 흙을 쌓아 위를 평평하게 한 뒤에 집을 세우고 창을 뚫어 내려다 보게 하였습니다. 석과 포구는 모두 그 속에 들어가고 성 밖에는 목책을 세워 틈 사이로 적을 쏘도록 하였는데 다만 물이 부족하여 날씨가 가물 때에는 군사들이 머물 수 없습니다. 죽산에 산성이 있는데 산에 사각이 있는 것이 마치 천연적인 성의 포루와 같아 간망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역시 수척하여 청주로 통하는 직로를 제압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계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노지기 아뢰기를 거의 1만 여명에 이르는데 100인 중 활을 쓸 줄 아는 자가 거의 5 내지 60여 명 꼴이 되므로 이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들은 한 사람이 5만 가지 일을 담당하니 그 고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수군은 더욱 고생이 많으니 1년에 4교대로 번을 서는데 당사자와 봉족 3인이 번갈아 가면서 역을 맡으므로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 내지 80이 되어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군역을 면제시키지 않고 죽으면 자손으로 배정하는데 병조에서도 분간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정으로 충원한다면 늙은이들은 면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이 수군대장의 직임에 제수되었으나 선착과 군정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군사는 강변 사람들을 권유하여 잠정적으로 분대를 편성하고 선착은 개인의 배를 모아 그 숫자를 장부에 적어 놓았으나 이것으로 위급한 사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강화 군졸로 격군을 삼으려 하는데 바다로 나가면 수군이 되고 육지에 오르면 방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중원 통주의 강 어구에 있는 각 관하에서는 각각 배를 갖추고 있다가 위급한 경우에는 각기 자기 물건들을 싣고 갑니다. 우리나라의 물자와 인력으로는 두루 제작하기는 어렵겠으나 육조 아문의 경우에는 각각 한 척씩 준비하여 위급한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파사성과 용진 사이에 부용성이 있는데 흙으로 쌓아서 망대로 삼으려 합니다. 사궁성이 또 양근군에 있는데 서쪽성이 매우 험준하므로 사람들이 들어가 지키면서 피란의 계책을 세우려 합니다. 군 남쪽에 남산이 있고 산에는 모래가 깔려 여울이 있는데 이것을 높이 막으면 여주와 충주에서 오는 적이 반드시 마음대로 파사 용진 밖으로 침투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물력이 궁핍하기 때문에 미처 수축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어느 구를 순찰하고 들어왔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신이 도 7차사와 광주, 용준, 양주, 여주, 파사성을 지나 신은 먼저 이천, 죽산, 안성, 양성으로 향했다가 수원의 섭진철을 모였고 채찰사는 여주로 양지, 용인, 진리를 경유했는데 신은 수군의 일 때문에 먼저 경성으로 돌아오고 채찰사는 그대로 남양, 안산으로 향했다가 입성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채찰에게 무슨 병이 생겼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감기가 들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양 사이에는 해방처가 있는데 어떠한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그것은 바로 비파관입니다. 모래사장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형국인데 물을 끌어대어 막으면 백성들이 피란할 수 있겠지만 방암에서 지킬 곳은 못 된다고 합니다. 신이 수원에 있을 때 채찰부사 한효순이 성실하고 도량이 있었다. 영남의 방백이 되어서는 국사의 마음을 다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바다로 내보내는 병선을 먼저 100척을 보냈다. 식량을 실은 배와 협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대략 200여 척이 된다 하고 또 배 한 척에 사수와 격군이 130인이니 100척이면 1만 명은 실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8월까지의 식량이 거의 3만 여석이나 되어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지켜와서 상달하려 하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전라도 해변의 전세를 충청도의 어염으로 무역한 쌀과 바꾸어 수군의 군량에 충당할까 했습니다. 하고 김응남이 아뢰기를 해변의 전세는 수량이 적은데 호조의 경비가 부족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군이 또 굶주릴 것이니 일이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호조 역시 극도로 고민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대를 뽑을 때 충청도는 어째서 소요했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미리 수갈하지 않고 임시하여 징집해서 보내자 군사들이 모두 도망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전 2결마다 군사 1명을 내었는데 결주는 쌀로 군정을 받고 보내고 군사가 도중에 도망하면 그 결주에게 다시 징발했습니다. 한 차례 번이 도망가는데 정미가 16석이니 백성들이 어떻게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광악이 거느리고 간 150명의 군사 중 전쟁터에 이른 자는 단 30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군사들의 심리 상태로 어찌 위급한 경우에 쓰임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또 토나 풍가들이 장정들을 많이 숨기고 있는데 수령들이 만약 잘 조처한다면 모두 수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정탐인과 김응서의 장계 내용이 각기 달라 지금 수군이 바다로 나가면서도 아직 적정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행장 등이 기필고 수군을 격파하려고 한다면 하필 바다로 나오기를 간절하게 청한 뒤에야 간계를 부리겠는가? 지금 복병이 요격하는 사태도 없으니 행장은 처음 청정을 바다로 나오게 하려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되자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만약 한 척의 배를 격파함으로써 죄를 면하고 공을 발할 계책을 세웠다면 남은 일로에 충돌하여 분탕질을 하면서 잡은 것이 어찌 배 한 척의 100여것 뿐이겠는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 청정과 틈이 벌어졌다는 말은 지금 와서 더욱 믿을 수 있다.
또 청등이 받으러 나와 싸우지 않으니 우리 수군을 꺼리는 것을 역시 알 수 있다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행장이 청정을 도모하려고 우리나라와 힘을 다하는 것 같으나 끝내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지금 병선 40여 척을 건조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만 중국이 구원해 주기를 믿을 뿐이다. 지금은 중국군이 나온다는 소식 또한 없는데 전해 들은 소식은 어떠한가 하니 특신관 이중원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오구령을 순무의 차관이었다. 만났는데 그의 말이 총독의 순무의 청병하는 이자가 이달 3일에 이미 병부에 들어갔는데 경락은 의견이 화합하지 않아 2차례나 사직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병부에서 전혀 출병하려는 형적이 없으니 염려됩니다 하고 노직은 아뢰기를 자문에도 역시 청정이 비록 오더라도 꼭 죽일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는 석성이 미봉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 중원은 아뢰기를 지난번 복수군은 상께서 마음을 다하시어 왕자 부마 및 종성 자손과 외손까지도 모두 입장케 하시니 온 나라 시민들이 머리를 쳐들고 감격해 합니다. 비록 17세의 부인도 군중에서 물을 기르다 주기를 원하니 진실로 처근히 여기시는 교서를 내려 사방에 고유하신다면 반드시 훈계하여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받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전을 받드는 것은 불가하다. 이것은 전쟁터로 몰아내는 일에 가까울 뿐이다 하였다. 특신관 이증이 훈구의 재상으로서 임금을 따르지 않았으니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그가 아뢰기를 신 역시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군중에 참여했으나 군사수가 차지 않고 장수도 정해진 사람도 없어 비록 전쟁터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객병은 전쟁터에서 쓸 데가 없습니다. 친수가 있는 사람 중에 장수의 재능이 있는 사람을 얻어서 통솔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덕형은 일찍이 문병을 맞았고 오랫동안 병조에 있었으나 재능은 미치지 못했다. 유응수가 꾀와 사례가 있으며 또 북쪽 군사를 거느리고 남하하여 복수를 하려고 하니 장차 세력을 합하여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도감의 초관 중에 친수가 있어 복수군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 중에서 친수가 있는 자가 있으면 뽑아내어 하나의 초를 만들고 초관은 유비, 원신 등을 두 사람 모두 친수가 있다. 장수로 삼아 거느리고 가게 하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응술은 장수로 삼을만 하고 초군의 복수군 또한 모아서 한 부대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난리가 일어난 뒤에 적을 토발하다가 죽은 자로 원호만한 충성스럽고 용맹한 기계와 굳세고 매서운 저리는 실로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자였다. 그런 자가 없습니다. 여주 후미포의 적을 원호가 모두 섬멸했습니다 하고 정혹은 아뢰기를 원호는 강원도 조방장을 겸했는데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원호가 만약 있었다면 적이 감히 강원도에서 함부로 날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군공 장계가 중로에서 없어져서 지금까지 농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호는 포장하고 추정했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병조 판세에 증직했습니다 하였다. 우준민이 아뢰기를 신이 중국 사신을 전달하느라 황주에 갔었는데 병사 박진이 병으로 공무를 보지 못하여 군사훈련의 일을 모두 폐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퇴직시켜 제대로 하게 해야 하겠다 하였다. 우준민이 아뢰기를 작년에 신이 황해도를 안찰하면서 무제를 시험 보일 때 사수는 변철전 각 1순에 20분, 포수는 9발에 6중, 살수는 상등 이상인 경우에는 계문하여 상을 주고 그 이하는 쌀로 상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들으니 지금까지 상격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니 마음이 매우 서운합니다.
해당 관하로 하여금 사목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 물어보라. 상격은 이미 다 마련했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했다 하였다. 윤단무가 아뢰기를 교서관에 가느니 모두 결혼인데 중언하지 않아 교정하는 일이 말이 아닙니다. 권원을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라 하였다.